핵심만 콕콕 초간단 건강정보 건수프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이 식도가 타들어가는 듯한 역류성 식도염에 고통받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방법 딱 3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위의 소화력이 약해져서 위와 식도를 막는 위식도 괄약근이 헐거워져서 위산과 음식물이 위로 역류하기 때문에 주로 발생을 하는데요. 식도의 문제가 아니라 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는 소화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소화력을 높여주면 지긋지긋한 역류성 식도염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3가지 방법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이 3가지만 꾸준히 해주시면 이 지긋지긋한 역류성 식도염에서 영원히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가슴 안쪽이 뜨겁게 타오르는 느낌, 목까지 신물이 치밀어 올라오는 느낌. 저는 그 고통을 어머니를 통해 가까이에서 봐왔습니다. 당뇨약, 혈압약, 심장약까지 여러 약을 오래 드시던 어머니는 늘 허트름을 하셨고 가슴이 화끈거리고 소화가 안 된다고 괴로워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힘든 속도 모르고 엄마 입냄새가 왜 이렇게 많이 나? 내 앞에서 트름 좀 그만해 하며 짜증부터 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힘드셨을지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약을 아무리 먹어도 수없이 반복해서 겪는 역류성 식도염이 도대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약 없이 좋아지기 위해 꼭 바꿔야 하는 3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정보는요, 현재 국내에서 나온 역류성 식도염 관련 콘텐츠들 중에서도 조회수 150만 회 이상을 기록한 소화기 내시경 전문의 닥터 딩요님의 콘텐츠, 우리 모두 튼튼 채널 이승우 원장님의 콘텐츠, 그리고 조회수 20만 회 이상을 기록한 진액보충 김상태 원장님의 콘텐츠 내용을 참고하여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역류성 식도염은 위산이 너무 많이 나와서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산 억제제를 먹으면 처음에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좋아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끊으면 또 재발합니다. 다시 먹으면 또 괜찮아지고 시간이 지나면 약도 점점 안 듣기 시작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사실 역류성 식도염의 진짜 문제는 단순히 위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위산은 강하면 강할수록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핵심은 위가 지쳐있고 위 점막이 계속 손상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는 위산을 분비해서 음식을 녹이고 장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소화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음식이 위에 오래 남게 돼요. 그러면 위는 계속 일을 해야겠죠. 그럼 위는 과부하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위와 식도를 막는 위식도 괄약근이 버티지 못하고 위산과 음식물을 식도로 밀어 올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즉, 위식도 괄약근이 약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소화력이 약해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산을 억제하는 위산 억제제는 단기적으로는 치료 효과가 있지만 역류성 식도염을 근본적으로 치료하지는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소화에 도움을 주는 위산 분비를 오히려 억제하면서 소화력이 점점 더 약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역류성 식도염은 재발을 방치하게 되면 만성 위장병으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핵심은 단순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을 바꾸어야 합니다. 즉, 위를 덜 괴롭히고 위가 회복할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안 좋은 음식을 끊어야 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매운 음식, 술, 커피입니다. 이 3가지는 위를 보호하는 점액층을 계속 벗겨냅니다. 쉽게 말하면 위 안쪽 코팅망을 계속 긁어내는 거예요. 특히 야식으로 라면 먹고 맥주 마시고 바로 눕는다? 이거는 역류성 식도염 만드는 습관 세트입니다. 그리고 술,
특히 맥주나 와인은 역류를 훨씬 심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디카페인 커피는 괜찮지 않나요? 물어보시는데 디카페인도 똑같이 위 점막을 깎아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 몇 주라도 위를 쉬게 해주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좋은 음식을 제대로 먹어야 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위장병이 생기면 죽만 먹고 약만 줄입니다. 그런데 위 점막은 재료가 있어야 회복된다고 합니다. 특히 위를 촉촉하게 보호해주는 음식들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마, 양배추, 연근 같은 음식들입니다. 특히 마는 미끌미끌한 점액 성분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자극받은 위를 편안하게 해주고 위 점막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예전에 고객님들이 해주셨던 말이 떠올랐어요. 마 먹고 속이 훨씬 편해졌다. 신물 올라오는 게 줄었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께 엄마 마 한번 드셔보세요 하고 권해드렸는데 어머니가 드시고 나서 예전보다 속이 훨씬 편안해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가끔씩 일하고 있으면 전화가 오셔서는 집에 올 때 마 좀 챙겨와라 하십니다. 그러고 나면 한동안은 또 속이 괜찮으신 것 같더라고요. 중요한 건 맵지 않고 자극적이지 않고 촉촉한 음식들을 먹는 겁니다. 세 번째,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있다고 운동 쉬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적절한 유산소 운동은 오히려 위 기능 회복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 운동을 하면 위장에 혈액이 더 많이 공급되고 그래서 위산이 더 잘 나와서 위 운동 기능이 살아나고 음식이 위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즉 소화력이 회복되는 겁니다. 다만 배의 압력을 심하게 올리는 운동은 조심해야 합니다. 윗몸 일으키기, 과도한 레그프레스, 먹고 바로 헬스하기 이런 건 오히려 역류를 심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걷기, 가벼운 러닝, 사이클 같은 유산소 운동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3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소화 기능이 떨어진 게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예전에는 가스알명수 박스채로 사놓고 매일 체하면 먹고 또 먹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은 좀 건강하게 살아보려고 조금씩 공부하고 습관을 바꾸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야식 먹는 습관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커피는 아직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하루에 레시피 5캔씩 먹다가 지금은 하루에 아메리카노 한 잔 먹습니다. 속 쓰리면 가끔씩 마주스 먹고 커피도 다시 마십니다. 여러분도 내일부터 야식 먹는 습관부터 조금씩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정리해보겠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단순히 위산이 많아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위가 지치고 점막이 손상되고 소화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계속 자극이 반복되는 병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1번, 안 좋은 음식 끊기, 2번, 위 점막에 좋은 음식 먹기, 그리고 3번, 꾸준히 운동하기.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훨씬 편안한 상태로 회복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앞으로도 구독자분들과 좋은 건강 정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남은 삶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봅시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